15년간 전 세계 망가진 도시들만 취재해온 일본 사진작가 노조미. 또 실패작이겠지. 그녀의 렌즈엔 언제나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8살 소녀와 하얀 백로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한 장의 사진이 SNS에서 폭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 BBC가 앞다투어 취재했고 베를린, 파리, 도쿄까지 벤치마킹을 요청했죠. 회의론자를 신봉자로 바꿔놓은 서울 청계천의 비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다른 감동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삿포로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살아왔습니다. 노조미라는 이름으로요. 15년간 제가 찍어온 건 한결같았어요. 망가진 도시들, 죽어버린 강들, 포기해버린 생태계들, 파리 생강의 녹조라떼, 도쿄 스미다강의 콘크리트 관, 베를린 슈프레강의 썩은 냄새까지 제 렌즈 속엔 언제나 실패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시큰둥했어요. 서울 청계천이요? 백로가 산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가짜 성공 스토리겠거니 했죠. 도시에서 자연은 살 수 없다는 게 제 15년 경험의 결론이었거든요. 인천공항 택시에서 본 첫인상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끝없는 아파트 숲, 회색 콘크리트 바다 역시 똑같네. 하지만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매연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냄새 말입니다. 청계천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진짜 물이 15년간 본 어떤 도시하천과도 달랐습니다. 맑았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웃고 계셨어요. 이건 뭐지? 그때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신문지인 줄 알았어요.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날개를 펄럭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천천히,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죠. 백로였습니다. 진짜 백로가 서울 한복판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 말이에요. 카메라를 들어 올리는데 뷰파인더가 흔들렸어요. 이건 불가능해. 주변 사람들은 놀랍게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거나 다가가지 않았어요. 마치 매일 보는 이웃처럼 그 백로를 지켜보고 있었죠.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백로 손님이 또 왔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가짜가 아니었고요. 진짜 도시와 자연이 함께 숨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찾아 헤맸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기적이었어요. 셔터를 누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이 취재는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김지훈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정중한 한국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노조미 씨, 청계천 복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김지훈 씨가 저를 청계천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충격적인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청계천은 강이 아니라 거대한 하수구였어요. 악취나는 오물과 폐수, 온갖 쓰레기가 뒤섞인 모습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이건 강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1960년대까지 이곳은 서울의 가장 더러운 곳이었어요. 김지훈 씨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고가도로를 건설해 아예 덮어버렸죠. 고가도로 건설 당시 사진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생태계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도시 개발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희생해도 된다는 당시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여러 하천들이 떠올랐어요. 시부야천도 칸다천도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땅속에 묻혀버렸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2003년부터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년 반에 걸친 복원 작업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기다림이었어요. 그의 대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복원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물기를 다시 내고 생태계를 고려한 설계를 했지만 인위적으로 동식물을 방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생명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말이에요. 이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취재했던 모든 생태복원 프로젝트들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채워 넣으려 했거든요. 물고기를 풀어놓고 새를 데려다 놓고 나무를 심고,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다고요? 네. 자연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방해하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제가 봤던 실패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를요. 모두 자연을 통제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자연에게 선택권을 준 거였죠. 벽에 걸린 복원 과정 사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굴삭기들과 공사 장비들이 가득한 현장이었지만 그 모든 기계들이 오히려 겸손해 보였어요.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었으니까요. 혹시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냉소주의의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김지훈 씨가 데이터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표였는데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경이로웠어요. 2005년 첫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붕어 3마리였죠.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 다음에 잠자리가, 그 다음엔 나비가 날아왔고요. 저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역사책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곤충까지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온 기록이었어요. 백로는 언제 처음 왔나요? 2008년이었습니다. 딱 한 마리였어요. 김지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죠. 실제로 청계천을 다시 찾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백로가 한 마리가 아니었거든요. 3마리가 함께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새끼로 보이는 가족 같았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어 올리자 한 마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잠깐 저를 바라본 다음 다시 물속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또 관광객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새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김지훈 씨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죠.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백로는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거리두기였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많이 왔네. 저기 봐. 아기 백로도 있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백로들이 우리를 알아볼까요? 글쎄 알아볼지도 모르지.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통이었어요. 사람과 새 사이의 무언의 대화 말이죠. 제가 렌즈를 통해 백로를 바라보는 동안 백로도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도 경계심도 없이요. 그저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는 이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특별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시민들의 행동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무도 백로에게 먹이를 주려 하지 않았어요.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떤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쟤네들 참 영리해. 사람 많은 시간 피해서 온다니까. 맞아. 우리도 조용히 해야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엔 규칙이나 법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가 있었어요. 백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었던 거죠. 셔터를 누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존이구나. 15년간 찾아 헤맸던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4일째 되던 날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어머니 손을 잡고 물가에 다가왔어요. 아이의 이름은 민서라고 불렀는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백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새들 이름이 뭐예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백로야, 우리 청계천에 사는 새들이야. 어머니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청계천이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소녀와 백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민서는 백로를 신기해했고 백로는 민서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다가가도 되나요? 민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멀리서 보는 거야. 새들이 놀랄 수 있어.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인사만 하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백로를 향해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놀랍게도 백로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 민서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지훈 씨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보셨죠? 저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자발적인 보호의식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백로들을 배려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그날 오후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왔어요. 외국인들이었는데 처음엔 시끄럽게 떠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조용한 모습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이게 교육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김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일본에서 제가 봤던 풍경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새들에게 빵을 던져주며 소란을 피웠거든요. 심지어 관리인이 먹이 주지 마세요라고 방송을 해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방송도 경고문도 없었는데 모두가 스스로 절제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새들은 왜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착한 사람들이라니. 이런 단순한 표현 속에 얼마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구나. 제가 15년간 취재했던 모든 실패 사례들의 공통점이 보였어요. 위에서 강제로 만든 규칙들, 형식적인 환경교육, 인위적인 동물 보호 정책들 모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던 거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연을 돌아오게 만든 거였습니다. 민서와 백로가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통이었고 진짜 공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운명을 바꾼 선택을 했습니다. 민서와 백로가 서로 바라보던 그 사진을 SNS에 올린 거예요. 짧은 설명과 함께 말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기적. 도시와 자연이 인사를 나누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좋아요가 5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휴대폰 화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12만 개, 공유 3만 번 댓글 수천 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하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게 진짜 환경보호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로 된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계천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인데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그 다음엔 BBC, 그 다음엔 NHK까지. 제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김지훈 씨도 정신없어 하고 있었어요. 노조미 씨, 이게 다 당신 사진 때문이에요. 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찍던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었고 일주일 만에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버즈 오브 호프라는 제목이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어요. 각국 언론에서 청계천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이 보여준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고, 가디언은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공존이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시에서 공식 서한이 왔어요. 청계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프랑스 파리시도 일본 도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지훈 씨는 하루에 10통이 넘는 국제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간 실패 사례만 취재하던 제가 갑자기 성공 사례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민서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서가 뉴스에서 자기를 봤다며 너무 좋아해요. 고마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적 관심의 시작은 한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또 화제가 됐어요. 기술이 자연을 살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자연을 살린 거예요.
그 클립이 또 따로 바이럴이 됐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이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김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리에게 배우러 오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서의 순수한 눈빛과 백로의 평화로운 모습이 담긴 그 한 장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사진작가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2025년 4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김지훈 씨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노조미 씨, 지금 당장 청계천으로 오세요. 큰일이 아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간 청계천에서 본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백로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 그 안에 작고 하얀 새끼 백로 2마리가 보였거든요. 이건 새끼야. 네, 맞아요. 김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서식이 아닙니다. 번식이에요. 완전한 정착을 의미하는 거죠. 제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새끼들을 놀래킬까 봐서요. 새끼 백로들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아직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부모 백로는 번갈아가며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컷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주변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하지만 감격스럽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네 아기가 태어났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 동네라는 표현에서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민서도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어요. 아이는 새끼 백로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기 백로들이 태어났어요. 그래, 우리가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 민서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김지훈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생태 복원의 증거예요. 동물이 단순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번식까지 한다는 건 이곳을 진짜 집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새끼를 낳는다는 건 그 환경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니까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호의식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둥지 주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전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조용히 해야겠어. 아기들 깨면 안 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카메라 플래시를 끄고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생명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새끼 백로가 어미 품에서 고개를 내미는 순간, 아빠 백로가 먹이를 물어오는 순간 시민들이 조용히 미소 짓는 순간들이 모두 기적이었거든요. 이 소식이 또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서울 청계천에서 백로 번식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각국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환경학계에서는 서울 모델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닌 진정한 생태계 회복의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김지훈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증명했어요. 도시에서도 자연과 진짜 공존이 가능하다는 걸요. 저는 새끼 백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울에서 태어난 첫 번째 백로들이구나. 이들에게 이곳은 고향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해졌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의 증인이 된 거죠. 새끼 백로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야. 이게 진짜 미래야. 새끼 백로 탄생 소식이 전해진 후 3개월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도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본 환경부였습니다. 노조미 씨 귀국해서 청계천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시부야천 복원 프로젝트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15년간 실패 사례로만 봐왔던 그 도쿄에서 이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겠다는 거였거든요. 베를린에서도 파리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의 슈프레강, 프랑스의 센강, 심지어 뉴욕의 센트럴파크까지 모두가 청계천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김지훈 씨는 이제 국제환경 컨퍼런스의 단골 연사가 됐습니다. 하루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청장이 와요. 정말 꿈만 같아요. 가장 의미 깊었던 건 일본에서의 강연이었어요.
도쿄 환경청 대강당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서 제 실패의 경험을 성공으로 바꿔 이야기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사람과 자연에 대한 태도였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민서와 백로의 사진 조용히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 새끼 백로가 태어나던 그 순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한 일본 공무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자연과 닮아 있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저절로 꽃핍니다. 그 말이 현장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 민서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민서야, 이제 환경 지킴이가 됐구나. 제가 아이를 만났을 때 말했어요. 네. 백로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민서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백로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민서에게 제가 찍은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한 장을 선물했어요. 민서와 백로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죠. 아이는 그 사진을 보며 눈을 빛냈어요.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알고 있어. 제가 답했어요. 네가 백로와 친구가 된 이야기를요. 김지훈 씨도 국제적인 인물이 됐어요. 유엔 환경계획에서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서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김지훈 씨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가르치게 될 줄은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도쿄 시부야천에서 첫 번째 물고기가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베를린 슈프레강에서도 오리 한 쌍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계천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 어엿하게 자란 어린 백로들이 부모와 함께 물가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백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 같았어요.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청계천에서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서울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마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작은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백로 보호구역 조용히 관람해주세요 라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그 안내판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 어떤 규칙보다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백로들을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가장 완벽한 규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민서였습니다. 1년 사이 훌쩍 자란 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민서는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오늘 백로 아기들 보러 왔어요. 민서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로 물가에는 올해 태어난 새끼 백로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백로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기들도 가족을 꾸리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새끼 백로 한 마리가 민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인사하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될 운명적인 한 컷이었죠. 인사했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백로 아기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민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 하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김지훈 씨도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민서 씨 생각나세요? 그럼요. 그때 그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모든 걸 시작했죠. 이제 민서 씨는 우리 청계천의 공식 홍보대사예요. 김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서는 학교에서 환경동아리 회장이 됐고 청계천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백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은 가이드가 되어 있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1년 전에 실패를 기록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한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백로들이 하나둘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민들도 조용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고요. 이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미래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서울 청계천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하천 복원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자연이 진정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면서 백로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내일 또 올게. 새끼 백로 하나가 정말로 그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와 이 백로는 진짜 친구가 됐다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 관계가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실패를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어요. 저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둠이 내리자 청계천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서울이 세계에 전해준 메시지. 그것은 기술의 승리도 정책의 성공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하천 복원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순수한 호기심과 백로의 평화로운 날개짓이 전 세계를 움직였죠. 냉소적이던 사진작가 노조미는 이곳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이나 정책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자연을 살렸다는 걸 증명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를린의 슈프레강에서, 도쿄의 시부야천에서, 파리의 센강에서 새로운 기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 서울이 보여준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들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작은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자연과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